2025년 2월 14일 새벽 3시 12분 역사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이징, 너셔펀, 중나라의 단 한 줄의 성명, 히토류 수출 전면 통제. 그 순간 이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12시간 후 뉴욕 서른 엔처널원 서른 프리테크션 다우 마이너스 1000포인트 1코마다 숫자가 녹아내렸어요. 2000, 3000, 4000 GM 전 라인 중단, 테슬라 공장 셧다운, 보잉 생산 붕괴 하면은 미국의 심장이 멈춰섰습니다. 24시간 후 런던에서 열린 증시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금융가가 얼어붙었어요. 프랑크푸르트의 독일 자동차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도쿄 드레이스는 빈더를 타는 일본이 거래를 중단했죠. 이 48시간 후 유럽 전역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습니다. 스나나남 중동 석유 부자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남미 쇼티에노 에라스라 제조업이 전면 마비됐죠. 72시간 지구가 멈췄습니다. 붉은 숫자들이 모든 스크린을 뒤덮었어요. 마이너스 70, 80, 90% 문명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폭스뉴스 편셔라시 퍼니네워닝 이니네 편집이스 이 데이터팀 모니터 구석 한 장의 지도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세계산업 충격지수 실시간 맵, 온 세상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내밀 마이너스 73%, 검붉은 심연, 이 유럽 포안틴 마이너스 68%, 죽음의 그림자, 피제슈 티라시나시, 덴마 일본, 푸온쇼 마이너스 81%, 절망의 어둠, 대륙이 제국이 문명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신님, 그레노스스 그 붉은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반도 하나가 시키긴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이샷 녹색이었습니다. 선명하고 눈부시고 살아있는 녹색, 마치 폐허 위에 홀로 피어난 생명처럼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게 이남 그나네 이어밤 손이 떨렸어요. 폰에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안 남은 턴터니셔먼 대한민국 산업 충격 지수 플러스 2.3% 말도 안 돼. 다시 확인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삼성전자 인트로네노몬 플러스 2.3%. SK 하이닉스 플러스 1.8%. 포스코 플러스 3.1%. 워셔이엘리윤 와셔유 현대차 울산 공장 24시간 풀가동.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수주 폭증. 흔한알레트를 세상이 무너지는데 이 나라만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히토류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 사프리, 누리 30년, 걸프전 9.11 금융위기, 모든 전쟁과 붕괴를 분석했던 이 눈이 이건 처음 봤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데 약소국이 서 있고 문명이 멈추는데 변방이 달리고 세계가 어둠에 빠지는데 작은 땅 하나가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진실이라면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혁명이용 소리 혁명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한 세상을 뒤집는 혁명.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경력도 제국의 자존심도 익숙한 신념도 그리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 녹색 점으로 진실을 향해 표시는 미지를 향해 어쩌면 제 모든 것이 무너질 여정을 향해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이 작은 반도가 버려진 땅이 어떻게 홀로 서서 세상을 구하고 있는지. 피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론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국의 빛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동쪽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부 끝났어. 편집장 마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폭스뉴스 메인 스크린. 붉은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다우 마이너스 3400. 멈추지 않았습니다. 3500, 600, 700. 1초마다 녹아내렸어요. GM 생산 라인 전면 중단. 테슬라 배터리 공급 붕괴.
애플 아이폰 생산 올스톱. 2025년 2월 14일. 새벽 3시 12분. 베이징이 단 한 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전면 통제. 트럼프가 중국에 100% 관세를 때린 지 72시간 만이었죠.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런던 증시 서킷 브레이커. 프랑크푸르트 거래 중단. 도쿄는 아예 장을 닫았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 마비, 일본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프랑스 전자 기업 셧다운. 편집실은 지옥이었습니다. 비명과 신음이 뒤섞였죠. 누군가는 전화기를 집어던졌고 누군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스틸. 3분 안에 카메라 앞. 마크가 제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편집장이 처음으로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스튜디오로 달렸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때렸어요. 카메라 뒤에서 PD가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습니다. 3, 2, 1. 붉은 온에어 사인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30년 경력이 만든 반사작용이었습니다. 베이징이 히토류를 막았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죠. 하지만 이건 심리전입니다. 중국의 허세예요. 우리에겐 캐나다가 있고 호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캐나다 광산은 개발에 10년이 걸립니다. 호주 물량은 중국의 10%도 안 돼요. 미국은 반드시 이깁니다. 온에어 사인이 꺼졌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경력의 이 손이 처음으로 떨렸죠. 스틸. 부편집장 제이슨이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거 봐요. 지금 당장. 태블릿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엔 하나의 지도가 떠 있었죠. 세계 산업 충격 지수 실시간 맵. 세상이 붉었습니다. 미국 동부 마이너스 73%. 피처럼 진한 빨강. 유럽 마이너스 68%. 검붉은색. 일본 마이너스 81%. 거의 검은색이었죠. 1초마다 숫자가 깊어졌습니다. 마치 출혈하는 지구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도 한가운데 붉은 바다 한복판에 선명한 녹색 점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충격지수 플러스 2.3%. 오류야. 저는 즉각 말했어요.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30%가 넘어. 히토류 없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어? 배터리는? 모터는? 확인했어요. 제이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번 확인했어요. 삼성전자 주가 100%의 플러스 고율 2.3, 관세 부과를 SK 이 하이닉스 나라로 플러스 1.8, 포스코 플러스 3.1, 100%의 현대차 고율 울산 관세 공장 부- 24시간 100%의 풀가동 중입니다. 고율 관세 부- 세상이 무너지는데 이 한국 기업들은 나라로 오히려 수출 올라가고 전문으로 있었죠. 방송을 로이터 확인했어요. 블룸버그도요. CNN도요. 그가 화면을 스와이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수주 폭증. 삼성 SDI 생산 라인 증설 발표. 포스코 신소재 개발 성공 공식 발표. 어떻게? 제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제이슨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2개의 작은 지명이 깜빡였습니다. 강원도 영월. 경북 포항. 여기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뭐가? 바나듐이요. 히토류 대체 신소재래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이미 4년 전부터 양산 중이었다는 첩보가 있어요. 바나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녹색 점을 응시했어요. 1초, 2초, 3초. 온 세상이 붉게 무너지는데 그 작은 반도만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30년 경력이 제게 가르쳐준 단 하나의 진리였어요. 그리고 이 숫자가 진실이라면. 제이슨. 예. 한국행 티켓 끊어. 예. 제 목소리는 얼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 인천 직항. 지금 당장. 스틸. 백악관 브리핑이. 필요 없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게 오류라면 내가 직접 무너뜨리겠어. 이게 진실이라면. 말을 멈췄어요. 화면 속 녹색 점이 눈에 박혔습니다. 세상을 다시 써야 해.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뒤졌어요. 포스코 보도자료, 국산 바나듐 기반 신소재 개발 성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논문, 폐광 텅스텐 찌꺼기 내 바나듐 함량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히토류 의존도 제로 달성 로드맵.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도 무시했던 기사들이었죠.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이었어요. 스틸, 긴급 브리핑 들어온다. 한국 이슈 분석 필요. 1시간 내 보고서. 이미 작업 중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한복판에서 하나의 빛이 홀로 타오르고 있었죠. 나는 그 불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13시간. 좌석 모니터엔 재앙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GM, 전기차 생산 무기한 중단 독일 폭스바겐, 공장 3곳. 가동 중지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 사업부 구조조정 착수. 세상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발 뉴스는 달랐어요. 현대차, 전기차 수출 30% 급증 삼성 SDI, 배터리 공장 증설 발표. 포스코 신소재 양산체제 전환.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그 녹색 점이 있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 순간 한 남자가 제 이름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로버트 스틸 씨? 맞습니다. KBS 다큐팀 PD 한도현입니다. 3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죠. 어떻게 제가 오는 걸? 폭스뉴스 출국 기록이 공개됐어요. 한국 언론이 난리예요. 로버트 스틸이 한국에 온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호텔 예약하셨죠? 한도현이 차키를 꺼냈습니다. 취소하세요. 왜죠? 보여드릴 게 서울에 없거든요. 강원도 영월로 가야 합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을 지나 동쪽으로. 산이 깊어졌어요. 터널을 여러 개 통과했습니다. 영월에 뭐가 있죠? 광산이요. 광산? 저는 미간을 찔렸습니다. 저는 기술을 보러 왔어요. 반도체 공장이나 연구소를요. 기술은 공장에서 태어나지 않거든요. 한도현이 웃었습니다. 땅에서 태어나죠. 3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영월군 상동읍. 산골 마을이었죠. 차가 멈춘 곳은 낡은 철문 앞이었습니다. 상동 텅스텐 광업소 폐광. 여기요?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여기요. 한도현이 차에서 내렸어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엔 갱도 입구가 보였죠. 녹슨 레일, 낡은 광차, 벗겨진 시멘트 벽. 한 PD.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저도 진지해요. 그가 헬멧을 건넸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직접.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100m, 200m, 300m, 475m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이 쏟아졌죠. 헬멧 랜턴을 켰습니다. 좁은 갱도가 앞으로 뻗어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한도현이 앞서 걸었습니다. 100m쯤 걸었을까요? 갱도가 넓어졌습니다. 환한 작업등 아래 10여 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대식 장비들, 드릴, 컨베이어, 분석 장비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철민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이에요. 우리나라에 매장된 50대 후반, 깊은 주름의 얼굴. 그런데 요즘 작업복엔 흙이 묻어 있었죠. 로버트 위주로 스틸.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저는 악수를 타격을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여기서 신소재 중 뭘 하는 하나가 겁니까? 텅스텐입니다. 강철민이 신소재 중 벽을 하나가 가리켰습니다. 텅스텐입니다. 저돌 보두시죠? 신소재 회색빛 중 하나가 암석이었습니다. 텅스텐입니다. 신소재 텅스텐 중 하나가 찌꺼기예요. 텅스텐 70년대부터 텅스텐을 캤습니다. 보안 90년대 빈국으로 폐광됐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우리가 이 돌을 다시 분석했어요. 그가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신소재 바나듐이 중 하나가 0.3% 함유돼 있었습니다. 0.3?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보잘것없는 수치 아닙니까? 이 보안 광산에 빈국으로 버려진 알려져 찌꺼기가 200만 톤입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계산하면 6,000톤의 바나듐이에요. 한국이 10년간 쓸 양입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6,000톤. 남들이 버린 돌에서 우리는 미래를 캐냈습니다. 그가 벽에 손을 댔습니다. 히토류가 없어도 되는 배터리, 히토류가 없어도 되는 모터. 그 핵심이 바로 바나듐이에요. 그리고 우린 이미 4년 전부터 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돌을 응시했습니다. 회색빛 표면 아래 은빛 금속이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이건 단순한 채굴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는 철학이죠. 미국은 새 광산을 찾으려 했어요. 중국은 독점하려 했고요. 우린 이미 가진 걸 다시 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점의 문제였죠. 한도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 475m 어둠 속에서 빛을 봤습니다. 포항으로 갑시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진짜는 거기 있으니까요. 포항은 달랐습니다. 영월의 어둠과 달리 이곳은 빛으로 가득했어요. 포스코 기술연구원. 1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엔 외국 번호판 차들이 즐비했죠. 독일, 프랑스, 일본. 여긴 원래 이렇게 붐비지 않았어요.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로비를 지나자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흰 가운을 입은 날렵한 인상. 머리는 단정하게 묶였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이세아입니다. 포스코 신소재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에요. 로버트 스틸. 알아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미국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셨죠. 어때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 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가 나타났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긴장감이 흘렀죠. 플라즈마 반응로 구역이에요. 이세아가 설명했습니다. 바나듐을 이용한 신소재 합성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가장 끝방 앞에 섰습니다. 두께 30cm 강화유리 너머로 거대한 원통형 장치가 보였어요. 높이 5m, 지름 3m. 은빛 금속 표면에 수백 개의 센서와 케이블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플라즈마 반응로예요. 이세아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영월에서 캐낸 바나듐을 여기 넣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정확히는 탄산칼슘을 첨가하죠. 그 다음 플라즈마 상태로 가열합니다. 온도는 섭씨 2500도. 그러면 새로운 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요. 바나듐 마이너스 칼슘 복합 산화물. 이게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성 물질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바나듐은 자성이 약해요. 네오디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존 바나듐은요. 이세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건 기존 바나듐이 아니에요. 결정 구조 자체를 재설계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반응로가 깨어났습니다. 윙 낮은 진동음이 들렸어요. 원통 표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엔 숫자들이 떴죠. 온도 상승. 1000도, 1500도, 2000도. 투입 시작합니다. 기계팔이 움직였어요. 작은 금속 덩어리를 반응로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나듐이었죠. 회색빛 금속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어요. 석회석 투입. 하얀 가루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순간 반응로 안이 폭발하듯 밝아졌어요. 녹색빛이었습니다. 형광등 같은 차가운 녹색이 아니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숨 쉬는 것 같은 녹색. 마치 오로라처럼 일렁이며 반응로 안을 채웠습니다. 저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플라즈마 상태의 바나듐 마이너스 칼슘 반응이에요. 이세아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 빛이 보이세요? 저게 바로 새로운 결정 구조가 형성되는 순간이에요. 원자들이 재배열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복사죠. 녹색빛은 10초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그라졌어요. 냉각까지 30분 걸립니다. 이세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 완성돼요. 우리는 이걸 K-바나듐이라고 부릅니다. 코리아 바나듐. 저는 그 꺼져가는 녹색빛을 응시했습니다. 30년간 과학 저널을 읽고 수백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성능은요? 이세아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자기력은 네오디뮴의 92%, 열 안정성은 120%, 가격은 10분의 1.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92% 성능의 10분의 1 가격. 이건 대체가 아니었어요. 혁명이었습니다. 언제부터? 2022년부터 연구 시작했어요. 2023년 첫 합성 성공. 2024년 양산 공정 확립. 그리고 지금 월 생산량 100톤입니다. 100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미. 네. 이세아가 끄덕였습니다. 삼성 반도체, LG 배터리, 현대차 모터. 전부 K-바나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년 전부터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을 식혔어요. 1년 전.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군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릴 것도, 중국이 히토류를 막을 것도 예측했죠. 이세아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걸로요. 반응로가 고요했습니다. 녹색빛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제 눈엔 아직 그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린 히토류를 대체한 게 아니에요. 이세아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게 만든 거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항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어요. 중국은 자원으로 세상을 옥죄려 했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버려진 돌을 다시 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의존을 독립으로 전환했어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승리였죠. 그리고 저는 그 철학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귀국길은 지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는 13시간 동안 저는 한 줄도 자지 못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닫고 또 열었습니다. 제목 우리가 놓친 것 한국에 침묵하는 혁명. 첫 문장을 쓰고 지우길 10번, 20번.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쓰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제 휴대폰엔 42개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편집장 마크, 백악관 대변인실, 폭스뉴스 법무팀.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장 방송국으로 향했죠. 폭스뉴스 편집실은 여전히 혼란 속이었습니다. 다우 또 떨어졌어. 1000포인트 더. GM 파산설 돌고 있어. 테슬라 주가 반토막. 아무도 제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일에 정신 없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모니터, 식은 커피잔, 흐트러진 서류들. 30년이 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불러왔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첫 문장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기지 못한다. 이미 졌다. 우리가 싸움의 방식을 모르는 게 아니다. 싸움 자체가 바뀐 것이다. 힘의 시대는 끝났다. 지혜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 제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영월의 갱도, 포항의 녹색빛, 강철민의 주름진 손, 이세아의 예리한 눈빛.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틸. 마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백악관이 난리야. 당장 해명 안 하면. 방송 들어갑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뭐? 오늘 저녁 8시 메인 뉴스. 제 코너 15분 확보해 주세요. 마크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백악관이 지금 우리 압박하고 있어. 한국 관련 보도 자제하라고. 알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로버트.
마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0년 경력 날릴 거야. 이미 각오했어요. 저는 스튜디오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8시. 메인 뉴스 오프닝이 끝났어요. 앵커 캐럴라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로버트 스틸 선임 애널리스트의 특별 리포트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잡았습니다. 귓속으로 PD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 왔어요. 중단하래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이긴다고. 중국의 히토류 봉쇄는 허세라고. 카메라 너머로 편집실이 보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편집실이 술렁였어요. 대안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어요. 그들은 4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영월 지하 475m 폐광에서 바나듐을 캐내고 포항 포스코 연구소에서 플라즈마 기술로 신소재를 만들었죠. 귓속으로 고함이 들렸어요. 스틸, 당장 중단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K-바나듐. 자기력은 네오디듐의 92%, 가격은 10분의 1. 그리고 중국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 LG는 이미 1년 전부터 이 기술로 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화면 밖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어요. 중단 신호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힘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그걸 알았습니다. 온에어 사인이 꺼졌습니다. 스튜디오가 어두워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벗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크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로버트. 해고야. 알아요. 백악관이 너를 매국노라고 불러. 알아요. 법무팀에서 소송 검토 중이래. 알아요.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랬어? 저는 그를 봤습니다. 진실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폭스뉴스 스틸, 한국 찬양방송 후 해고 백악관 로버트 스틸. 배신자 규정 보수 언론, 스틸 매국행위 비난. 제 휴대폰은 불통이었어요.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동료들은 외면했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밖에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 명예, 관계. 30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후회가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국제번호였죠. 스틸 씨.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이세아 박사였습니다. 왔어요. 방송. 용기 있었어요. 대가가 컸죠. 진실은 항상 그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앗아가죠. 그런데 결국엔 모든 걸 돌려줘요. 언제요? 오죠. 그녀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 초청장 보냈어요. 오실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기자들, 카메라들, 플래시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였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내렸습니다. 1월 중순. 알프스에서 내려온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공항 로비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봤어요. 스틸 씨, 폭스뉴스 해고 후 심경은? 백악관의 매국노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금전을 받았습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걸었어요. 출구에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어요. 한도연 PD였죠. 오랜만이에요, 스틸 씨. 다보스까지 2시간 걸려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눈 덮인 산들이 양옆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많이 힘드셨죠? 견딜만해요. 미국 언론이 난리더군요. 진실을 말하면 양쪽 모두의 적이 되죠. 한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셨잖아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아니요. 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다보스. 알프스 산맥 해발 1500m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동안
이곳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컨벤션 센터 앞엔 각국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그중 태극기가 보였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오늘 특별 세션을 해요. 한도현이 말했습니다. 주제는 신에너지 패러다임. 이세아 박사가 발표하고 산업부 장관이 정책을 설명하죠. 그리고 스틸 씨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저요? 그래요. 제국의 분석관이 본 진실. 그보다 강력한 증언은 없거든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3시. 메인홀은 가득 찼습니다. 1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첫 줄엔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일본 총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2층엔 각국 언론이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죠. 무대 위엔 3개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이세아 박사, 한국산업부 장관, 그리고 빈자리 하나. 제 자리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음 연사를 소개합니다. 로버트 스틸. 전 폭스뉴스 선임 애널리스트이자 한국 신소재 혁명의 최초 목격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박수하지 않았어요. 미국 대표단 구역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10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켜졌죠. 스틸 씨.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30년간 미국 보수 언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옹호하는 보도를 했고 결국 해고당했죠. 후회하십니까? 홀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봤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지하 475m 폐광에서 저는 버려진 돌이 다시 태어나는 걸 봤습니다. 포항 포스코 연구원 지하 3층 플라즈마 반응로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미국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어요. 중국은 자원으로 세상을 옥죄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죠. 의존을 독립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힘을 지혜로 바꿨어요. 홀 곳곳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는 제국의 분석관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나 제국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버렸죠. 그런데 한국은 저를 불렀습니다. 진실을 증언하라고. 그래서 여기 섰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독일 총리가 일어섰고 프랑스 대통령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미국 대표단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틸 씨.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미래를. 스크린이 켜졌어요. 영월 광산 영상이 나왔습니다. 깊은 갱도 회색빛 돌,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나는 은빛 바나듐. 우리는 버려진 텅스텐 찌꺼기 200만 톤에서 6천 톤의 바나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기술로 신소재를 만들었죠. K-바나듐.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포항 반응로의 녹색빛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자기력은 네오디뮴의 92%. 가격은 10분의 1. 생산량은 월 100톤. 그리고 중국 없이도 가능합니다. 홀이 술렁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일어섰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K-바나듐 기술을 UN 국제 표준으로 제안합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UN 로고가 선명했죠. 그리고 이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개도국 우선, 선진국 협력. 조건은 단 하나. 평화적 사용입니다. 홀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환호가, 기립이 쏟아졌어요. 독일 총리가 한국 대표단에게 악수를 청했고 일본 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건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각성이었죠. 행사가 끝났습니다. 로비에서 이세아 박사를 만났어요. 잘하셨어요, 스틸 씨. 당신들이 잘한 거죠. 우린 기술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스틸 씨가 세상에 알렸죠.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뀔 거예요. 힘의 시대가 가고 지혜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스틸 씨는 그 시작의 증인이에요.
밖으로 나왔어요. 알프스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CNN, BBC, 로이터, 블룸버그.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진실은 이미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들을 차례였죠. 다보스 이후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12개국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주일 후엔 일본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한국 방문 공식 요청 과거사 문제 선 해결 없이 협력 추진. 전례 없는 일이었죠. 3주일 후 중동이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석유 대신 기술을 원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중국, 한국의 히토류-바나듐 기술 교환 제안. 베이징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포항과 영어를 오가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한도현 PD와 함께였죠. 제목은 키스톤 세상을 떠받친 돌. 스틸씨, 이거 봐요. 한도현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중국 과학기술부, 한국의 공식 협력 요청.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요.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래요. 차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원은 변했습니다. 1개월 전만 해도 조용했던 이곳이 이제는 국제 허브가 됐어요. 주차장엔 외국 번호판이 가득했고 로비엔 10여 개국 언어가 뒤섞였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이 방문해요.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예약이 석 달 밀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3층. 플라즈마 반응로 구역이었죠. 이세아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낯선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무표정한 얼굴, 깔끔한 정장. 리웨이 박사님입니다. 이세아가 소개했습니다. 중국과학원 히토류 연구소 소장이세요.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리 박사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스틸씨, 당신 방송 봤습니다. 용기 있더군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진실. 그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베이징도 이제 진실을 받아들였어요. 히토류 독점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이세아가 반응로를 가리켰습니다. 리 박사님께 시연을 보여드리려고요. 반응로가 깨어났습니다. 윙 진동음. 온도 상승. 1000도, 2000도. 바나듐 투입, 석회석 투입. 그리고 녹색빛. 리 박사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죠.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에요. 알아요. 이세아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려는 거예요. 왜요? 리 박사가 돌아봤습니다. 이걸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데. 왜 나눠주죠? 이세아가 웃었습니다. 지배는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공존이 목표죠. 녹색빛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반응로가 식기 시작했어요. 리 박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베이징에 보고하겠습니다. 협력 가능하다고. 2주일 후. 한중기술협력협정 체결 중국, 히토류 수출 재개 발표 한국, K-바나듐 기술 이전 합의. 세상은 빠르게 변했어요. 독일 폭스바겐, K-바나듐 모터 적용 전기차 발표. 일본 파나소닉 K-바나듐 배터리 양산 시작 프랑스 정부, 자국 내 바나듐 채굴 프로젝트 착수. 그리고 미국. 침묵하던 워싱턴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3월 15일. 청와대 앞엔 성조기가 걸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특사가 방한했어요. 표면적 이유는 한미동맹 강화 협의.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진짜 이유를요. 저는 그날 청와대 앞 광장에 있었습니다. 취재진 사이에 서서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검은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특사가 내렸어요. 특사님, 기술협력 요청 사실입니까? 한국의 K-바나듐을 미국도 도입합니까? 특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필요하다고. 제국이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어요. 한강이 빛났고 빌딩 숲이 펼쳐졌으며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무기가 아니라 기술로, 지배가 아니라 나눔으로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도연이었어요. 스틸씨, 내일 영월 가세요. 특별한 걸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비밀이에요. 가면 알아요. 다음 날, 저는 영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상동 광업소 입구. 그런데 달랐어요. 녹슨 철문 대신 새 정문이 서 있었고 국제 바나듐 연구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 옆에 유엔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한도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태어난 영월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폐광은 더 이상 폐광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연구시설이 들어섰고 각국 연구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들렸습니다. 2개월 전 착공했어요. 한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인류 공동자원 연구소예요. 50개국이 참여하고 있죠. 지하 작업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강철민 소장이 있었어요. 스틸씨, 다시 오셨군요. 소장님, 이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려진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됐죠. 작업장엔 각국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지질학자가 한국 엔지니어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일본 화학자가 프랑스 물리학자와 토론하고 있었어요. 여긴 이제 국경이 없어요.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오직 인류의 미래만 있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는 폭스뉴스 스튜디오에서 제국의 승리를 외쳤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진실을 얻었어요. 조국에선 배신자지만 세계에선 증인이 됐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모든 것을 돌려줬으니까요. 4월 20일.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정확히는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였습니다. 스틸씨, 대통령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다시 확인했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요? 그렇습니다. 5월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서울 호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대통령. 석 달 전 저를 매국노라 불렀던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한도연이 커피를 내밀었어요. 들었어요. 백악관 연락. 어떻게 알았어요?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 왔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대요. 공식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진짜 목적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기술 동맹 재협상이에요. 사실상 항복이죠. 5월 3일. 청와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렸어요.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됐고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분위기는 묘했어요. 환영이 아니라 협상, 동맹이 아니라 거래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영빈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석 달 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스틸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카카.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준 건 당신이에요. 우린 기술을 만들었을 뿐 당신이 세상에 알렸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국 대통령이 곧 도착합니다. 함께 자리하시죠. 증인으로서요. 오전 10시. 에어포스원이 서울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기술 협력 요청하러 오셨습니까? 한국의 조건을 수용하십니까?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회담장. 긴 테이블 양쪽에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어요. 한국 대통령,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미국 대통령, 국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테이블 끝에 저와 이세아 박사가 앉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바나듐 기술을 미국에 이전해 주길 요청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어요. 그러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첫째, 일방적 관세는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이전은 상호주의 원칙으로. 셋째, K-바나듐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넷째, UN 국제표준으로 인정하고 기술 독점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담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속삭였어요. 대통령님, 이건 사실상. 알아요. 미국 대통령이 그를 막았습니다. 항복 조건이죠. 그가 한국 대통령을 똑바로 봤어요. 수용하겠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국이 무릎을 꿇었어요. 힘의 논리가 무너졌고 패권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요. 회담이 끝났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악수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어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은 신에너지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K-바나듐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제3국 보급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그러나 미국 기자들은 박수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이건 사실상 미국의 패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각성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제 지혜가 힘을 이기는 시대죠. 그가 한국 대통령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길을 보여줘서요. 회담 후. 저는 이세아 박사와 청와대 정원을 걸었습니다. 봄꽃이 만개했어요. 벚꽃, 진달래, 개나리.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믿어지세요? 아니요.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폭스뉴스에서 미국의 승리를 외쳤어요. 지금은 그 제국이 무릎을 꿇었죠. 너무 빨라요. 진실은 원래 그래요. 이세아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죠. 우린 4년 동안 준비했어요. 세상이 알아차리기 전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엔에서 연락 왔어요. K-바나듐을 인류 공동유산으로 지정한대요. 다음 달 총회에서 공식 발표될 거예요. 인류 공동유산.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스틸 씨. 당신도 그 유산의 일부예요. 증인이자 전달자. 없었다면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CNN 독점 인터뷰 요청, BBC 다큐멘터리 제작 협조, 뉴욕타임스 칼럼 기고 요청. 그리고 하나의 이메일. 발신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로버트 스틸 씨께 객원 교수직을 제안합니다. 강의 주제 국제관계의 새 패러다임 힘에서 지혜로. 저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 키스톤 인류의 새 시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제국의 심장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제국이 무너지는 걸 봤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밖에선 봄바람이 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5월. 저는 다시 영월에 있었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뒤엔 하버드 학생 30명이 따라왔죠. 국제관계의 새 패러다임 강의 현장 학습이었습니다. 상동 국제바나듐 연구센터 정문. 1년 전 새로 걸었던 간판 옆에 이제 50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미국 성조기도, 중국 오성홍기도, 일본 일장기도 나란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믿어지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나라들이 서로 목을 죄고 있었는데. 믿어집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K-바나듐이 표준이 된 순간 모두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갱도는 완전히 변했어요.
최첨단 연구실, 클린룸, 분석 장비들. 1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인, 일본인,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 인종도 언어도 국적도 달랐지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 나은 미래. 강철민 소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1년 만이었죠. 어서 오세요, 스틸 교수님. 아직 교수는 아닙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곧 될 거예요. 채굴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깊이 475m. 1일 채굴량이 100톤입니다. 작년 대비 3배 증가했어요. 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영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죠. 수십 개의 녹색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캐나다 온타리오, 호주 퀸즐랜드,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인도 라자스탄. 전 세계에서 버려진 광산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철학을 따라서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히토류는 어떻게 됐나요? 여전히 채굴되고 있어요. 하지만 독점은 끝났죠. 대안이 있으니까요. 중국도 이젠 K-바나듐을 씁니다. 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1년 전 녹색빛을 처음 본 그곳이었죠. 이세아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스틸 씨. 박사님도요. 더 바빠 보두시네요. 맞아요. 지금 6개국 공동 프로젝트 진행 중이거든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요. K-바나듐 이후의 기술이죠. 벌써요? 과학은 멈추지 않아요. 그녀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K-바나듐은 시작일 뿐이에요. 실험실 문을 열었어요.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장치, 수백 개의 모니터, 복잡한 케이블들. 각국 연구원들이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국제 공동 연구예요. 국경이 없어요. 국적도 중요하지 않죠. 오직 실력과 열정만 있으면 돼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특허는 누구 거예요? 인류 거예요. 이세아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UN 국제표준으로 등록돼요. 누구도 독점할 수 없어요. 그게 K-바나듐이 만든 새 룰입니다. 저녁. 저는 학생들을 호텔에 보내고 혼자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자신감이랄까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조용한 확신 같은 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도현이었어요. 스틸 씨, 다큐 완성됐어요. 내일 시사회 하는데 오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 그리고요. 노벨 평화상 후보 명단 나왔어요. K-바나듐 프로젝트 전체 팀이 올랐대요. 스틸 씨 이름도 있고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노벨상.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때 저는 폭스뉴스 스튜디오에서 제국의 오만을 외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다음 날 KBS 시사회장. 300석이 가득 찼습니다. 외교관, 기업인, 학자, 기자들. 그리고 강철민 소장, 이세아 박사, 한도연 PD.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키스톤 세상을 떠받친 돌.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제국의 심장에서 태어났다. 힘이 정이고 승리가 선인 세상이었다. 나는 그 세상을 믿었다. 30년 동안. 영월갱도 영상이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바나듐. 그러나 2025년 2월 세상은 무너졌다. 아니, 무너진 건 세상이 아니었다. 내 믿음이었다. 포항 반응로의 녹색빛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빛을 봤다. 힘이 아닌 지혜, 지배가 아닌 나눔, 독점이 아닌 공존의 빛. 다보스 연설 장면이 나왔어요. 기립박수, 환호, 감동. 그리고 깨달았다. 세상은 이미 변했다는 걸. 힘의 시대는 끝났고 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걸. 청와대 회담 장면. 미국 대통령의 고개 숙임. 제국이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건 패배가 아니었다. 각성이었다. 인류가 새롭게 태어난 순간이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세계 곳곳에서 협력하는 사람들. 이제 세상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키스톤.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떠받치는 돌. 마지막 장면. 영월 연구센터 앞에 선 50개국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그리고 나는 그 시작의 증인이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300명 전원이 일어섰죠. 저는 그 박수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하버드로 돌아갔습니다. 첫 강의 날이었어요. 강의실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교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로버트 스틸입니다. 1년 반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 명예, 조국의 신뢰. 그런데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진실 때문입니다. 진실은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결국 모든 것을 돌려줘요. 칠판에 썼습니다. 제일 강의 키스톤 세상을 바꾼 작은 돌. 그 아래에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힘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지혜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학생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1년 반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